생활 속 리더십. 오늘은 진한 스토리로 우리 사회, 조직을 좀 더 재미있게 진화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스토리에 감동받고 또 스토리 때문에 열광해서 변화를 추동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지금 세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MZ 세대가 지금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전대미문의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우리 사회에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ESG 경영 또 요즘 청춘들이 가장 핫한 공정 이슈 이런 시대 정신을 담은 스토리가 많이 좀 만들어져가 그들이 공감하고 또 그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끔 하는 그 리더십을 잘 닦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MZ 세대는 기존 기성세대와 달리 입사하기 싫은 기업으로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해도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 근무 많은 기업은 기피 대상 1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량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연봉이 짠 기업들, 또 군대식 문화, 꼰대의 소통 이런 걸로 자기들이 일할 맛이 안 난다.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해가 실제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으로는 우선 자유롭고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가진 기업, 두 번째로 워라밸로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 근무 없이 주말에는 편하게 자기가 좀 쉬고 싶은 그런 문화를 거침없이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종업계 대비 현실적으로 연봉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고요.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탄력 근무가 가능한 기업, 기존의 그 베이비 부머나 X세대 또 386들이 이야기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인 것 같아요. 조직생활 또 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뭐 투잡을 뛰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꼰대로 비치기 쉽고 또 딴 나라 이야기로 막 와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업도 사회적 책임이 강한 ESG 경영 이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MZ 세대들이 마음의 공감을 하고 또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니까 정말 요즘 같은 경우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공감하지 못하면 말짱꽝이니까 특히 진한 스토리 중심으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요즘 페이스북에 리즈 열풍이 강해가 20대 사진을 막 올리는 게 열풍이라가 저도 88년도에 있었던 추억의 사진을 한 장 올려봤는데 이게 뭐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2010년부터 페이스북 했는데 이번이 좋아요가 가장 많고 또 댓글이 엄청나게 50개 넘어 달린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참 시대의 환경이 이렇게 저한테도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뭐 이벤트가 어떤 때는 이래 먹히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좋아요 이런 것도 뭐 150개까지 지금 올라가가 이 역대 최강이라 가지고 짠했습니다. 그게 87년 민주항쟁을 계기로 학내 전두환 이순자 체포결사대로 나섰던 그 사진이 우연히 발견돼 가지고 올려놨었는데, 좀 향수에 젖은 제 친구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또 잘 모르는 분들도 막 그때 감성이 자극이 됐는지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한때 30년 전 이야기 추억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87년 민주항쟁은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약간의 자유로운 또 약간의 민주화된 분위기에 의해서 권리 투쟁도 많아지고, 또 상대적으로 뭐 빈부격차도 심해지긴 했지만, 지금의 정치 구조나 경제 상황을 규정짓는 큰 틀은 87년 민주화 대운동, 박종철 열사나 이한년 열사 사건으로 군부 독재가 물러나고 민주사회가 들어선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변곡점이죠. 또한 코로나 2020 이것도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때문에 전부 비대면으로 이제 사회가 재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7년 민주항쟁과 2020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 또 혁명과 같은 변화의 변곡점이라는 그런 점을 새겨보건대, 지금 선진화된 사회, 더 나은 사회, 기존의 민주화된 그런 분위기에 만족 안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빚어진 양극화나 불공정 이슈에 대해서 이 옛날 체제가 지금 MZ 세대들이 살아나가기에는 그릇 자체가 지금 안 맞다라는 느낌, 새로운 흐름,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야 하는 촉이 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2020년 전대미문의 변곡점을 계기로 민주화된 그런 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또 바이러스로 인한 대재앙으로 촉발된 비대면 사회의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맞물려서 향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진한 감동의 스토리를 잘 우리가 포착해가지고 MZ 세대들이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서 새로운 질서를 좀 만들어 나가는 포인트를 잘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였죠. 특히 비대면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만남의 장 대신에 가상세계, 일명 메타버스라 그러죠. 메타버스를 통한 소통, 이게 이제 엄청 부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36%나 되는 MZ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에다가 디지털로 소통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하는 법,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분석해가 그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뿌리 내려가 또 그 다음 세대의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코로나 이후의 질서를 또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리더 유형, 또 일반 생활에서는 사람의 유형별 성향에 따른 대응력, 이것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십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패턴, 리더의 패턴, 사람의 패턴, 이 네 가지가 전통적으로 많이 회자되는데 이것도 약간 말랑말랑하게 바꿔보면 A형은 실천주의자로 적극적으로 변화에 응해가 몸을 빨리 던지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MZ세대의 그런 발빠른 변화도 적극 수용해서 더욱더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실천적으로 해나가는 유형. 그 다음에 B는 인생은 불공평하다며 투덜대는 약간의 그 비판적인 또 시니컬한 유형이죠. 그 다음에 C형은 나는 잘나가지고 해결했으니까 너는 왜 못해? 완전히 좀 위선적인 또 자기만 잘났다라는 그 갈등 유발하는 이런 유형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될 대로 되라는 식, 방치형, 자유방임형으로 비치기도 하는데 시대 변화에 무관하게 그냥 내몰라라 하는 식. 이런 A, B, C, D 네 가지 유형을 보건대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할까?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유형에 속할까?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87년 민주화 세대 또 2020 코로나 19로 인한 대변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도 정근대적이고 리더들이 부정비리 또 온갖 그 나쁜 짓을 하는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 관계로 공무원들 또 그 다음에 요양시설 원장 이런 분들 접해보면 정말 그 요양보호사들이나 간호사들을 함부로 대하고 정부 돈으로 또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로 요양보험 우리가 부담한 세금 형태의 이런 돈을 횡령해가 자기 멋대로 또 그들만의 리그로 언론이나 또 공무원들하고 짜고 이래 하는 못된 사례도 제가 접하곤 이래 했었는데, 그러니까 리더들이 아주 악질인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는 잘났으니까 너희는 왜 못해? 이런 사회의 암적인 또 이 화병 유발하는 이런 리더들은 우리가 좀 잘 속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스토리를
풍성하게 한다 이라 하지만 저는 이런 나쁜 리더들의 스토리는 솎아내게끔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끔 빨리 좀 치료를 해야 된다. 내부 고발을 통해서든 또 아니면 어떤 형태의 사회적 운동의 형태로든 저는 선진국에서 하는 휴먼 라이트 워치처럼 이 시민운동이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국민이 깨어 있어야 공직자들이나 또 권력이나 또 가진 자들, 흔한 말로 갑질하는 그런 세력들을 견제하고 또 싸우고 이래 해야 사람 무서운 줄을 알 것 같아요. 특히 C형이나 B형 같은 리더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그 상층부에서 암적인 존재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막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쁜 스토리도 빨리 솎아내는 차원에서도 이걸 확산시켜 가지고 좀 더 건강한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는 투쟁의 과정이라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BCD 유형별 상황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가 자기 주변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나쁜 리더들은 솎아내는 작업들을 공론화시키고 내부 고발하고 또 법적 제도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못하면 이 암적인 존재들은 계속 민주화되고 투명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과 빌부터가 더욱 횡행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 하지만 사실은 불공정하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그런 모순 때문에 MZ세대들이 더 흥분을 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니까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스스로 저도 다짐을 해봅니다. 대신에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 또 이미 이제 X세대들도 꼰대로 치부되기도 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 이랬다면서 장황하고 지루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게 아니라 좀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만한 풍성한 이야기거리로 소통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좀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인상적인 문구를 하나 찾았는데 의미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의 바뀐 상황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부여된 화두를 가지고 다음 세대와 더 재미있게 소통하고 그래서 삶의 그 공간이 더욱더 행복한 변화가 이루어지게끔 하는가는 오롯이 리더 또 기성세대 어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에서 막 악쓰면서 발악을 하는 그런 꼰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화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내는 게 어른들, 특히 기성세대, 베이비 부머, X세대, 제가 속한 그런 또래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짠한 스토리로 생활 속에 풍성한 리더십 이야기들을 MZ 세대들과 함께 좀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요즘 최근 가장 큰 이슈가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그러니까 환경 문제, 또 사회적 책임, 또 지배구조 개선, 이걸 통해서 위기에 빠진 지구의 오염을 줄이고 지구의 생명력을 더욱더 건강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책임 경영하는 노력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한 재앙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이것도 어쩌면 인간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또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한 보복일 수도 있죠. 바이러스가 오히려 인간이 지구 환경을 파괴해가 역습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0억 년 된 지구에서 인류가 지금 15,000년, 20,000년 호모 사피엔스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이 시기, 지구에서 오히려 암적인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비아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인간이 지구의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은 좀 짠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수도권 또 대도시 중심으로 그 아파트가 엄청 활성화돼가 지방 소도시에도 아파트 중심으로 그 타운이 형성돼가 거기에 오밀조밀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일어나는 층간소음,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갈등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군부 독재를 몰아내고 또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87년 체제가 들어서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또 작게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바로 이웃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런 측면에서 막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감동적인 스토리로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하면서 선진 경영 시스템, 이게 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사회 전반에 더 나은 조직의 진화, 이런 측면에서 선진 경영,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사회의 주역이 되는 MZ 세대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막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거대 담론보다는
소소한 생활 속 리더십으로 내가 먼저 동네의 쓰레기를 분리수거 잘하고 또 교통질서 지키고 시민의식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소소한 생활 속 리더십으로 접근을 해야 이게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독재와의 싸움으로 하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스토리 있는 컨텐츠로 생활 속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전략, 특히 코로나 이후의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불교의 인드라망의 구슬이 막 엮여가 우리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관계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또 구슬처럼 반짝반짝 빛나가 거울이 되어주는, 그러면서 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이게 그냥 직설적인 말보다 스토리로 상황에 맞는 어떤 이야기거리로 상대방한테 감성적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이 되는 훈련들을 자꾸 많이 해나가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잘 생각해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막 지시형이 아니라 공감형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평적인 구조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지금 선진국 반열에 2021년 5월 기점으로 유네스코에서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좀 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배려의 아이콘들이 점점 더 확대돼가 세계 시민의식이 좀 자리 잡아가지고 정말로 문명국으로 좀 이래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가진 국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또 선진화된 마인드,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구석들이 자꾸 많이 그 문화적으로 쌓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진 경영에 대한 마인드와 또 생활 속 리더십을 자꾸 키워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알게 모르게 그 공감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점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멘탈이 강해져야 되겠죠. 좀 자기 안에 감정 관리 이런 것도 좀 잘해가 명상이나 자연과 좀 어울러가 실제로 운동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멘탈이 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고 그냥 막 관념적으로 막 이렇게 주입식으로 선진 경영 뭐 하자 이래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수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막 그 목표가 하나 주어지면 나를 따르라 이래가 막 달려가는 걸로 그쳤는데, 요즘은 나를 따르라 이래가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주변의 구성원들을 함께 잘 어울려가 함께 잘 추스려서 동기부여시키고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가 할 수 있게끔
리더가 판을 잘 짜고 또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리더의 어떤 덕목으로 이 멘탈이 엄청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거 없이는 그냥 사상누각, 말로만 폼나게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백업이 안 되고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술 한잔 먹고 기분 한번 낸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구성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 생활 속에서 멘탈이 강화되게끔 자기 훈련 또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유러닝 연합회가 이제 찐 경영 교육과 선한 마인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목표 하나하나 또 함께 달성해내고 뭐든지 상황에 맞게끔 더불어 함께 진화된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같이 더불어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비대면 세상에서는 따로 또 같이 비록 지금 코로나 감염 때문에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함께 한다는 그런 어떤 공통의 그 정서, 공감대를 딱 형성한 다음에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으로 목표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해 나갈 수 있는 노력들. 이런 게 이제 자꾸 21세기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욱 중요한 변화의 어떤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다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사회,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한 만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끊임없이 소통과 교감으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계속 해나가면서 현실 안에서 우리가 따로 또 같이 더 나은 사회를 조금씩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뚜벅뚜벅 노력을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자의 대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동네 조그마한 개울가에서 시작한 그 물고기가 점점 좋은 양분으로 커가지고 나중에는 바다로 나가가 엄청난 크기로 성장을 해서 어느 날 용으로 또 더 큰 봉황으로 성장하는 그걸 장자는 대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붕으로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그 시작이 미미하였으나 나중에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날개짓 한 번으로 삼천리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대붕으로 성장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럿이 함께 따로 똑같이 그런 꿈을 꾸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면 더 나은 사회, 선진사회, 선진국으로 이제는 국가가 막 던져가 이끌어가는 국풍이 아니라 인드라망 속에 인간들이 다 하나하나 구슬처럼 엮여서
자주적인 어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용기를 갖고 실천해 나가는 자기주도적인 용기. 이게 이제 예전에 탑다운이 아닌 이제는 바텀업으로 대붕이 돼서 자꾸 성장해 나가는 거죠. 작은 물고기에서 큰 봉황으로 성장하는 게 철저히 바텀업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와 또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했던 그 꼰대 같은 막 지시형 말이 아니라 스토리 중심으로 공감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 더 나은 선진 경영으로 새로운 비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꼰대처럼 지시가 아닌 MZ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으로 부상하게끔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행할 때 처음 막 그 활주로를 비행기 바퀴가 뜨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막 그 자연스럽게 추진력을 달고 부양을 하면서 상공을 힘차게 날아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럿이 함께 저마다의 공부 비법으로 가창오리 군무하는 것처럼 집단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플래시모브 하는 것처럼 확 모여서 서해안 그 가창오리 군무처럼 아름다운 단체 비행을 한 뒤에 또 이슈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또 쫙 흩어지고 그런 어떤 자유롭고 창의적인 함께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차츰 생활 속에서 누리는 훈련을 해나가면 우리도 어느덧 선진 시스템으로 정말 가창오리 군무처럼 즐겁게 자유롭게 함께 비행하는 새로운 분위기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공 비행과 함께 그 가창오리 군무처럼 MZ 세대들이 플래시몹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자신의 의지와 용기로 바텀업 형태로 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차츰 더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과 함께 해나갔으면 합니다. 자, 딥러닝이라고 2021년 제가 속한 설득 포럼에서 새로운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딥 리더십에서 발췌를 해가 기존의 교수학습법과 차별화된 디프런, 교육 DNA 본질을 공유하는 에센셜, 감성에 공감하는 엠퍼시, 내면 깊은 곳에 심오한 그 무엇을 의미하는 profound,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DEP, 딥러닝이라고 명명해서 2021년 제35회 이러닝 매치 포인트 연말에 할 예정인데 그때 키워드로 삼아서 딥러닝을 자꾸 좀 더 여러분과 함께 좀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내면으로 심화된 학습이기도 하면서 따로 또 같이 함께 더 나은 사회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는 계기로 딥싱커, 깊이 생각하고 딥토크,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누고 그로 인한 딥워크와 딥액터로 실천적인 우리 사회의 진화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뭐 고담준론의 이야기가 아닌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스토리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영 기법, 성진 경영으로 우리가 도약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대붕처럼 바텀업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기대하고 저 또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